이재명 대표께서 이동현 TV에 출연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권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청사진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운동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욕에 대해서 좀 이제 터부시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주식 투자층에서 관심 많이 받았던 게 대표님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던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 주주들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굉장히 환호를 많이 받았는데 그 뒤에 추진은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더라고요. 뭐 핑계 대긴 좀 그런데 여당의 저항이 좀 심해요. 아, 네네네. 이게 일방 처리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 근데 2월 중에는 지금 하라고 지시해놨고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아니 뭐 식구들끼리 5명이서 만든 회사에 그거 적용할 필요 굳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규모로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상장된 회사, 등록된 회사 네네네. 이런 데만 하면 되니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맞아요.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주가가 옛날에도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확실하게 많이 올 겁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주식시장이 공정해져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재가 좀 엄격해집니다. 사실 저쪽 편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네. 사람도 많아요. 그쪽에. 예. 근데 우리는 공정한 시장,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투명화됩니다. 그러니까 조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좀 줄어요. 두 번째로는 평화 정책이 한반도 리스크를 줄여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혹시 전쟁하는 거 아니야?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근데 이게 평화 체제로 전환이 좀 되거나 대화가 되면 이게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일단은 플러스 면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우리는 해야죠. 예를 들면 그 소액 주주들 그 재산 분할 해가지고 뭐 자회사 만든다 그러고 다 빼먹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튼튼한 암소를 내가 분명히 샀는데 그렇죠. 송아지를 수없이 낳았는데 그 송아지는 남의 거고 이거 못하게 만들어야죠. 여기는 장법 개정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산업 경제 정책의 미래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산업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네. 정부가 이런 데 관심 갖고 지원하겠구나. 네. 그럼 이 부분에 투자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무슨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하지. 지금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 각광받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든 재생에너지든 무슨 첨단 기술 산업이든 국가가 관심이 없잖아요. 오히려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좋아질 거예요. 주식에 많이 물리신 분들 민주당을 찍으세요. 깡통 근처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코스피에 투자하는 애국 투자자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임경민 작가가 잘 지적해줬는데 민주당은 늘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중산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가라고 하면 좀 갸웃거리는 게 있다. 특히 이제 방금 얘기한 재테크 분야, 주식, 코인, 부동산 세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주식 팔아갖고 있는 사람들을 죄악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서울에서 패배한 원인도 그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고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40, 50대인데 40, 50대한테 어떤 정책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준 게 있느냐 사실 다 뭐 젊은 층 20, 30대 신혼부부를 위한 아니면 고령층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45세는 늘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귀를 좀 기울여 주십사 생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자산 증식 기회, 합리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죄악시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요새는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사라져 서민을 위한 정당,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결국 퍼주기 하는 게 중국적 아닐까? 그거 하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은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분배에 집중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거죠. 이걸 빨리 깨야 돼.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성장 우선, 회복과 성장. 성장해야 뭐 분배도 있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생긴다. 근데 이런 걸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입장이 바뀌었나 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언론들이 일부러 그걸 막 꼭 찝죠. 일부러 뭔가 전향한 것처럼. 표변했다. 아닌데 원래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했죠, 늘 했죠. 언제나 객관적으로 나오는 사실인데
성장이나 경제 발전도 민주당 정권일 때 훨씬 더 나았어요. 네. 객관적 수치가 그렇다. 그런데 계속 공개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맨날 뭐 나누는 거나 하고 뭐 공산당처럼 무슨 뭐 뺏어가기나 하고 그런 프레임을 뭐 계속 세금이나 많이 거들라 그러고 이런다고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지금 그걸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우리의 진심은 네. 성장해야 분배도 있다. 성장해야 일거리도 있다. 성장해야 미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외교가 국익이 최우선인데 민주당이 그동안 받아왔었던 여러 가지 오해 중에는 현실적으로 뭐 한미 동맹 이런 것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만 집권하면 뭔가 이상하게 중국이랑만 친해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대학을 보내. 여기서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이미지 손상도 굉장히 많았고 또 굉장히 슬프게도 실제 몇몇 사례도 있었고 뭐 안타깝게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발탁하신 김현정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또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발탁할 때 좀 그런 여러 가지 네. 염두를 해두고 아마 발탁을 하셨던 거였겠죠. 기본적 실력이 있어요. 네. 실력이 있고 일부에서는 뭐 친미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친미든 뭐 그게 뭐 중요해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냐가 중요하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전에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내놓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안보 보좌관 직함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 영입한 중에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분이에요. 가장 칭찬 많이 받아요. 아, 페이스북에서 정말 그런 게시물 많습니다. 네. 한겨레에서도 총선 때 뭐 네. 영입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 했는데도 그렇게 칭찬받은 경우가 없는데 제가 당 대표하면서 인물 영입으로 네.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 김현정 본부장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이 대표님께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발 두창이 용서하지 마시고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게 참교육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두 눈의 줄이라 믿었을 신원식 안보실장은 윤석열이 작년 3월부터 비상조치를 거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증언했습니다. 듣고 싶을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귀 씻어버리는 독단의 흔적들이 수사와 국회 증언에서 또 드러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은 이제 듣기도 지칩니다. 아무리 연쇄 망엄마 또는 거짓말 자판기라 해도 역치를 넘어 반복하니 국민적 주목도 흥미도 떠난 지 오래입니다. 시정연설 때 야당이 박수 안 쳐준 게 계엄의 이유라는 취지로 말하다니 국회를 박수부대 정도로 생각한 겁니까? 박수를 안 쳐줘서 계엄할 지경이니 비판자들은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지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지금껏 쌓아온 대한민국의 품격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의 시간은 다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소음공해성 궤변으로부터 귀를 닫을 권리도 있습니다. 신속한 파면을 통해 국민의 안위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